우리가 대책을 수립하고 이 대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완을 좀 해서 앞으로 단중장기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라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체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행 샘플 방식 검사를 최소 연 1회 이상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닭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오리 같은 경우가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 있는데, 그래서 이 닭이나 계란이나 이 오리 이런 부분들도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좀 적용하는 그런 방안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민간 위탁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 또 인증 관리 실태 이 부분 재점검을 해서 좀 친환경 그 요건을 준수하는지 아닌지 상시 점검 좀 체계 좀 시스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좀 지원금도 해소하고 재인증 요건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영구 퇴출하는 그래서 금지시키는 이런 부분들 처벌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위탁 인증기관이 부실 인증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정지라든가 시정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삼진아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국민들의 그런 먹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존경하는 그 김한종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밀집화된 이 산란계 사육 방식 근본으로 이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또 뭐 축산국장에 나와서 뭐 한계가 있고 뭐 좀 시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던데 지금 매일 지금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나름대로 지난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면은 이걸 제대로 좀 추진하는데 해야지. 저는 뭐 몰랐지만 김한종 의원님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내년 예산 2억밖에 안 들이면서 무슨 좀 기다려달라 체계적으로 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계란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 그 다음에 유통 소비 단계는 식약처인데 이게 이렇게 이완화되어 있는데 이 정책 기능을 합치든가 아니면은 지금 문제점 드러난 이런 이런 몇 가지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는 문제, 이건 반드시 이번에 마련돼야 될 겁니다.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예, 그리고 이력 추적 관리제, 계란에 대해서는 난각에 여러 가지 표시를 찍는다든지 해서 있긴 한데 완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장 단계부터 이력 추적 관리제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난각에 있는 것만 해도 농장까지는 찾아갈 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리 실태, 민간 위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건지 이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 위반하는 것에 대한 처벌 문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산란계 사육 방식 개편하는 문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이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로 가야 될 건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와 저희들 업무 협조의 문제는 이번 사태를 처리하면서 언론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식약처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처음 발생했을 때도 저도 식약처장님하고 바로 통화도 했고 저희들 TF팀에도 식약처가 들어와 있고 또 브리핑을 할 때도 공동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공조해서 하고 있는데
또 언론에서는 뭐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예. 8월 10일 날 기아처장이 국내산 달걀 안심을 좋다 이렇게 소명하고 오락가락 한 거예요. 맞지? 예, 제 말씀은 이번 사태가 이제 8월 14일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하고 저 식약처하고 업무 협조는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태웅 의원님께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권 의원입니다. 이게 문제를 보면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지금 살충제 문제도 그렇죠. 이게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생각에. 진드기 같은 문제. 예, 뭐 AI든 이거든 저거든. 그러니까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진드기 같은 경우는 이 사육 환경이라든지 뭐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걸로 예,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AI도 사실은 사육 환경 때문이고요. 구제역도 사육 환경 때문이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살충제도 사실은 사육 환경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KG를 통한 밀식 사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축산산업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동의하죠? 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사건만 터지면 우리 방역당국은 매일 쫓아만 다녀요. AI 터지면 AI 쫓아다니고 구제역 터지면 구제역 쫓아다니고 지금 살충제 문제가 되니까 이 살충제 문제 가지고 뛰어다녀요. 장기적 비전을 전혀 만들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께서는. 케이지 문제도 그렇고 밀집 사육 개선하는 문제도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인 그 개별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 방역 당국이 쫓아만 다녀야 되냐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역국 신설 할 겁니까? 됐습니다 이미. 신설되었습니까? 예. 방역국장 임명됐습니까? 지금 임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내부에서 임명되어집니까? 그건 아직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예, 절차 과정에서 예. 내부 승진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뭐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 담당 국장님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5개월 돼갑니다. 몇 개월 있으면 떠날 거예요? 2년 공모직입니다. 공모직이기 때문에 2년이 이 계약 기간입니다. 2년요? 2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실은. 저는 이번 방역국장을 5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는 전권을 부여하는 그런 임기 보장형 전문직을 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관련 업무를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야 이게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차관님, 예. 장관께 저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고 2년씩, 1년 6개월씩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 체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오면 AI 터지면 AI 1년 쫓아다니고 구제역 터지면 구제역 1년 쫓아다니고 그러면 바뀌고 그런데 그 안에서 국민들과 농가들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저는 당국의 가장 중요한 의지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국을 신설했으면 방역국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5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는 담당 국장을 만들어서 구 국장이 책임지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P센터 지금 이렇게 검사를 어떻게 하죠? 농가별로 합니까? 관련되어진 검사들을 일반적으로 농가가 관련 이런 검사를 합니까? 시행을 실제? 어떤 검사 말씀입니까? 뭐 계란에 대한 뭐 약물 검사라든가 안에 있는 잔류량 검사라든가 제가 그것까지는 농가에서 하지 않죠? 네. 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저는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라 시스템 안에서 이게 관리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GP센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모든 벼라는 GP센터를 통해서 유통되어져야 돼요. GP센터 안에서 무작위적으로 추출해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이 벼란을 출하할 때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 시스템이 농가가 유통인과 직접 거래하고 상인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유통되어지는 달걀에 출하하는 출하자에게 의무를 저는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뭐 몇 달에 한 번이든 몇 개달 하나씩은 샘플링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벼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GP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AI 대책의 일환으로 그 GP센터를 확대를 할 생각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2019년부터는 계란의 그 출하는 GP센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의무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GP센터의 기능 중에 이 검사 기능까지 넣을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제. 네, 이어서 권석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차관님, 아까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뭐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나름대로는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산란계 농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직접 통화를 다 한 부분인데요. 아주 공공연하게 이 살충제에 대해서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농장을 방문해서 한 번이라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그분들이 공무원이라서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전화를 해본 결과 바로 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피프론인지 모르고 썼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들 세계에서는 그거 아주 잘 듣는 살충제가 있더라, 그거를 갖다 쓰고 심지어는 닭들이 괴로워하면 닭에다 뿌리면 금방 진드기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다고들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담당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못 들었을까? 아니면 들었는데도 그것을 애써 간과하고 무시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들을 자기 일처럼 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앞으로 이런 조직 문제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못한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시간 때우고 대충 혼나고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안 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식약처하고 업무분장도 잘 돼 있고 협업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파견 근무는 돼 있나요, 상호? 파견을 하진 않고요. 파견은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바입니다. 다른 부처의 과 이름을 모릅니다. 식약처에서 우리 농식품부의 과 이름을 몰라요. 어느 과가 하는지 이름만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장쯤 되면은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과 이름을 알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식약처의 과장급 정도는 상호 파견 근무를 해서 급하게 차관이 찾을 때, 실장이 찾을 때, 야, 이거 어디서 담당하냐? 약품 하시는 분 말고 식품 하시는 분, 그쪽에서도 식약청에도 식품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식품 안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 근무를 해서 즉석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도 지금 마트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끔 마트에 갑니다. 해썹이나 친환경 인증 안 받은 계란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다 받았어요, 다. 그럼 인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선택하고 믿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가격적으로 차별화돼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의 취지는 전혀 당초 취지하고 무색합니다. 절반 이상이 친환경을 받은 상태입니다. 인증기관은 사업적으로 접근을 해요. 한 번 받으면 6, 70만 원 받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누가 줍니까? 지자체가 또 보전해줘요.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 돈이 안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인증해주는 사람도 대충 서류 심사하다가 현지 실사 와서 2-3시간 보고 나서 인증해줍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보고 삽니다. 저도 인증마크 없으면 안 삽니다. 이 표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데 공무원들은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관원장님 일어나 보세요. 네.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타법에서 과태료 받아가지고 당장 빨리 인증 사용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중지 안 시켰어요. 다른 법에 다 나와 있는 것도 표시를 안 해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인증기관, 우리 남양주에서 발생한 인증기관 아시죠? 3개월 정지받은 기관 아닙니까? 3번 받아야지 정지되는 겁니다. 3개월 정지가 아니라 아예 취소하려면 3번이나 받아야 돼요. 이거 한 번만 받으면 아웃시켜야 됩니다. 왜냐? 한 번 받았을 때 잘못 인증한 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속아서 사는 거거든요. 3번씩 기다려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3번을 쏟아서 인증 표시를 보고 계란을 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증할 때 특정 농가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느끼는 게 뭐 인증이 이렇게 많냐? 해썹이 와서 하고 농림부가 친환경하고 우리 동물복지받고 물론 다 포인트는 다른 건 알지만 완포인트로 신청을 하면 자기들끼리 여기에서 필요한 서류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해가지고 한 번에 좀 해주면 그분들도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 중복되는 소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식약처하고 농림부가 인증에 대해서 종합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살충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인증기관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할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서 인증 표시가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걸 보고 이용한다. 이걸 좀 체감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친환경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검출된 농가 건수 중에 이 반 이상이 이 친환경 인증에서 나왔다는 것은 충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 인증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관리도 좀 강화해야 되고 과거에도 이
인정 관리를 2중, 3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과 인정 관리 문제 모두 포함해서 더 엄격하고 촘촘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식약처와 협업하는 문제, 상호 파견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이 검토는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인식했는데도 아닌 거 아니냐, 처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때 4월에 그 소비자 연맹에 참여했던 담당 과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와서 재조사를, 그러니까 조사를 157건에 대해서 했고, 거기서 실제로 4건이 나와서 그 친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그걸 또한 지자체에 통보도 하고, 나름대로 절차를 그러니까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뭐 전면적인 조사,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 소비자연맹의 그 발표에서 들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전국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 보려는 의도의 조사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충분치는 않지만 조금씩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처벌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경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안을 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예. 안 되면 안 되는 보고를 하는 건 좋은데 다 하는 게 아니고 검토는 해보겠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 예, 제가 검토하셔가지고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관님. 예. 제가 이렇게 쭉 답변하시는 사항을 들어보니까 조금 너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문제의 심각성, 그 충격에 비해서 주무부처의 실무차관으로서 조금 이렇게 좀 아니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그 식약청과의 업무 협조가 뭐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까지 나서셔가지고 그 농림부와 식약청이 그 중복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무총리께서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라 이런 지시까지 하시겠습니까? 뭔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또 국민들한테 주어지는 불안감을 씻어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감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식약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 중심의 정책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방 정책을 좀 소홀히 한다.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 안전 수준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생산 단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실제로 최근에 그 축산 정책이라는 것은 이 시설 현대화든 뭐든 간에 이 방역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그 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하는, 그러니까 병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기관 간의 협업 정말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그 산란계 문제는 올 봄에 있었던 AI 문제 또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 문제 모두 결국 산란계 농장에서 큰 질병이 발생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그 문제는 이제 KG식 밀집 사용 문제 여기로 이제 귀착이 되고 거기에 대규모 질병이 발생하거나 전염병이 확산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농약을 살포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거의 모든 그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들
또 제가 적어도 짐작하기에는 우리 농림부의 주무부서에서는 적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고, 다만 이 문제가 정말 말하기에는 어려운 불편한 진실 같은 그런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은 진드기 문제가 산란계 농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부에서 추천해준 여러 가지 14가지 그 약품들에 대해서는 내성 자체가 지금 생겨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또 일부 그 전체 약품은 적어도 친환경 인정을 한 농가에서는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육 환경은 진드기가 창궐할 수 없는 상황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걸 구제하기 위한 약품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그러면 농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금지된 약품들을 몰래 사용하는 수밖에 없고, 다행히 그 약품의 잔류 기간이 최장 2주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거 지나가고 나면은 검사에 걸릴 염려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한정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예산이 들등한이 있더라도 결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사육 환경의 개선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그것이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우리 이 축산 정책의 방향이 아니냐.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전 국민이 애용하는 계란이라는 어떤 그 식품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결코 우리가 거기서 발생하는 질병들에 대한 사후 대처로 투입하는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상당 부분을 예방과 개선하는 데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는 모든 국민들한테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AI든 이 진드기 문제든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육 환경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육 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정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지금 근본 대책 아닙니까? 방금 차관님께서 사육 환경의 개선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좀 믿음이 안 가요. 우리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들이 돌아서면 국민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국정감사 각오하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 샅샅이 다 챙길 겁니다.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어떤 관료들한테 책임이 있는지 묻게 될 겁니다. 그 점을 반드시 염두해 주시고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합니다. 다시. 살충제 계란 농가가 전부 친환경 인정받았습니다. 살충제, 친환경 살충제라는 거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 살충제라는 게 있어요?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예? 자,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는 겁니까? 왜 국민들이 이렇게 백주에 아이들 먹는 계란까지 이렇게 속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한탄이 나오는 지경이 됐는데, 왜 친환경이라는 말이 우리 정책 당국에서 이렇게 남발되도록 지금 이렇게 부실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친환경이라는 용어, 친환경 인정, 친환경 축산, 친환경 계란, 앞으로 친환경자 다 제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살충제 계란. 청가님도 인정했었습니다. 밀집 사육이 문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 정부의 밀집 사육 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도 불분명하고 계획도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밀집 사육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도 AI 대책으로 저희들이 심각하게 밀집 사육 개선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케이지를 조금 늘리는 문제도 지금 목표를 세워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케이지를 좀 늘리는 것,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밀집 사육 문제를 좀 집중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가혹한 형태, 또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형 밀집 사육의 배터리 케이지죠. 예. 지금 배터리 케이지에서 생산되는 달걀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그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94%, 99%. 동물복지형 지금 계란, 이른바 우리가 진짜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란 1%도 안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국민적 동의도 구해야 됩니다. 이제 좀 비싼 계란.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은 2배, 3배를 주고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심할 수 있는 계란이면 지불하겠다는 비율이 30%, 40%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해봤습니까?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농축산부에서 이런 동물복지형 정책 개선을 위해서 기본적인 여론조사나 정책 연구 영역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이 동물복지 또는 그 사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 연구 부분도 보완을 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케이지형, 배터리형 케이지형에서 생산되는 달걀이 살충제를 안 썼다. 좋습니다. 그게 친환경 계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이 정책적 관점을 묻습니다. 배터리 케이지 생산 달걀이 친환경 계란이냐고요. 지금의 제도상은 친환경으로 인정이 되고 근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정부에서 그걸 친환경 계란이라고 국민한테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에 대해서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상임위에서도 반드시 장관님께도 질문할 것입니다. 지금 이 새 정부를 맡아서 운영하는 정부의 주체가 지금 앞으로 축산 정책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배터리 케이지에 입각한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청원 개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까 아닙니까? 예, 환경적으로 또는 그리고 기존에 맞는 방식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 이야기해주세요. 예, 이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정답을 드리긴 제가 어려울 것 같고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주문한 그 자료들 아직 안 왔죠? 예, 자료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제출이 됐는데 뒷부분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오늘 늦게까지라도 해서 의원님실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22일 날 또 이렇게 또 질의가 필요하면 질의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지난번 AI 사건 때 이제 방역국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저 본의원도 했고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서 그게 관철이 돼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결국 조직이 있어야 또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 살충제 결안에 대해서는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 체계가?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 지금 주무국이 방역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국이라. 아까 그러면 이제 구제역 구제역 과장이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과외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한 60명. 아니, 과가 12명 정도랍니다. 이제 이런 거에 관한 그 전문 지식이 다 무장이 돼 있나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 방역국은 과장님들 지금 3분이 계신데 3분은 모두 수의사시고요. 그리고 방역총괄과의 경우에는 그 검역본부에서 이쪽으로 대부분
이전이 된 분들이고 수의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에도 수의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의 대책에 있어서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큰 틀에서 무슨 밀집 사육을 뭐 해소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이제 여러 관련되는 그 정부적 혹은 농림부적으로 하지만 결국 이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타개하는 것은 이제 그 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직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관련되는 농가하고 소통이 정확하게 돼서 제대로 연수 혹은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관련되는 농가가 몇이죠? 지금 산란계 농가가 이번에 검사 대상이 된 것이 1239개의 농장입니다. 예, 1239개인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바로 뭐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간다. 그럴 경우에 지금 계란 수급 대책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까? 계란 수급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추석입니다. 추석 그렇지. 기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약 한 1억 개 정도의 계란이 그렇죠. 지금 이게 이 사태가 생기기 전에도 이 지난번 AI 때문에 예. 계란이 좀 부족한 상태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뭐 한 7,500원, 7,600원까지 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추석절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상황이 복잡한 것이 이 상태가 되니까 수요가 또 많이 떨어져 버리고요. 그렇죠. 예. 또 생산도 일부 떨어지는 것이 이 부적합 농가가 되면 폐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부적합 농가가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발생하기 전보다는 이제 이 공급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지는 부분하고 공급이 떨어지는 부분하고 지금 어느 것이 클 건지 지금 시장을 저희들이 매번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상황 파악을 위해서 그리고 추석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에 1억 개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 보고 자료에도 수입선을 확보한다 이런 말씀도 보고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판단을 지금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게 또 하여간 농가의 붕괴 이런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도 큰 문제죠. 소비는 금방 늘어나요. 소비는 뭐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면은 그런데 공급은 금방 늘질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대책을 뭐 이제 또 20일 날 말씀을 한다니까. 근데 우리 업체들 그 농가분들한테 대해서도 지금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도 하고 질타도 하지만 또 이렇게 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추장하는 것도 같이 계획을 과감하게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의원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방제를 위한 방역 매뉴얼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없죠? 예. 아까 답변 안 했죠? 어떻게 할 거예요? 방역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방역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싶다고 해서 당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만들 겁니까? 안 만들 겁니까? 제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예. 자,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지금 산란계 달걀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나요? 잔류농약 검사가 시작된 것이 2016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예. 그 전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이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어제 저녁 그제 여러 번 따져봤습니다만 아직 제가 해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해답을 찾아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16년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방침, 언제, 어느 시기에 몇 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 있죠? 검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그까지는 다 누가 알고 있죠? 담당 국장 알고 있나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갖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국장은? 장관 차관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계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2016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그 계획서는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농산물 품질관리위원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약 잔류물질 검사 관련해서 8월 3일 공문을 실시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최소한 그 계획서는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답변을 하지 장관이나 차관이. 안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그 계획서가? 실시 공문을 실시 공문에 그러니까 자세한 예를 들어서 왜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를 하고 언제 몇 해에 걸쳐서 언제 이 범인은 어떻게 하고 그 계획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있습니다. 8월 이제 그것을 밝혀보란 얘기예요. 예, 8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두 달여에 걸쳐서 대상 농가 780 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계획이 시달됐고요. 언제 시달됐어요? 8월 3일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8월 3일? 올해 8월 3일입니다. 작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차관이 지금. 작년에 그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실시한 것은 샘플 조사하고 탐문. 그러면 샘플 조사라고 빨리 얘기를 해야죠. 예, 검사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올 4월에 아까 소비자연맹 그 지적을 받고 이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예. 그거는 지금 어떤 검사입니까? 지금 보고를 받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연례적으로 한 겁니까? 2016년부터 실시했던 것의 연장선입니까? 연장선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4월 6일 날 그 소비자연맹 토론회가 있었고 우리 구제역 담당 과장이 참석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 문제를 인식한 그 구제역 과장이 그 좋습니다. 상황이 자, 그러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거를 작년에 그것도 일단 계획을 세웠겠죠? 그렇죠.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계획서를 예. 사본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팩스로. 우리 실로. 그 다음에 피프로닐은 언제부터 검사 항목에 포함시켰나요? 피프로닐이 잔류 허용 기준에 그러니까 식약처의 잔류 허용 기준에 등재가 된 것은 금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피프로닐을 그렇게 지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잔류 허용 기준에 포함된 것은 금년 4월이고요. 잔류 허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코덱스 기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기준과 지금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피프로닐의 그 맹독성 문제점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거죠. 피프로닐의 경우에는 동물약품 사용 규칙에 아까 장관님도 말씀드렸듯이 개와 고양이에는 쓸 수 있고 이 닭이나 이런 데는 사용이 허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랜드도 그런 거 썼잖아요. 브랜드 그런 거 썼잖아요. 피프로닐을. 예, 농가에서 이번에 사용한 것이 발견된 겁니다. 개와 고양이만 허용되고 예. 달걀은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이렇게 추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2016년에 조사를 했고 그때는 이게 피프로닐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016년 4월 5월에는 비펜트린만 검출이 되고 피프로닐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지금 포함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는 합니다만 식약처의 잔류 허용 기준에 등재가 된 것은 금년 4월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경우에도 등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피프로닐은 코덱스 기준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 기준은 그대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코덱스 기준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피프로닐이
개나 고양에만 이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사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 추정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말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용 안 했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을 몰랐냐 이거죠. 예. 그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30초 언론 정리해 주시죠. 지금 아까 본 의원이 모두 발언을 하면서 처음에 계란을 오늘 아침에 안 먹고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박용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판문조사를 한 결과 61%의 산란계 농장에서 닭진들이 약을 사용했다고 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불신하는 이유,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는 이유. 그래서 아까 제가 867개소가 안전하다고 나왔지만 국민들이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을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좀 알려줘야 된다 하고 주문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수검사를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샘플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다시 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샘플 채취는 다시 또 121곳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건수가 예. 얼마가 되든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정리해 정확하게 주시기 조사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데이터를 확대를 할 생각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2019년부터는 계란의 출하는 GP센터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의무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GP센터의 기능 중에 이 검사 기능까지 넣을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제. 네, 이어서 권석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차관님, 아까 장관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나름대로는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란계 농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직접 통화를 다 한 부분인데요. 아주 공공연하게 이 살충제에 대해서 다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농장을 방문해서 한 번이라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그분들이 공무원이라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전화를 해본 결과 바로 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피프론인지 모르고 썼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자기들 세계에서는 그거 아주 잘 듣는 살충제가 있더라, 그거를 갖다 쓰고 심지어는 닭들이 괴로워하면 닭에다 뿌리면 금방 진드기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다고들 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담당 공무원들이 그 얘기를 못 들었을까? 아니면 들었는데도 그것을 애써 간과하고 무시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들을 자기 일처럼 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앞으로 이런 조직 문제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못한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시간 때우고 대충 혼나고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안 되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식약처하고 업무분장도 잘 돼 있고 협업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파견 근무는 돼 있나요, 상호? 파견을 하진 않고요. 파견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린 바입니다.
지금 문제점 드러난 이런 이런 몇 가지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는 문제, 이건 반드시 이번에 마련돼야 될 것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예, 그리고 이력 추적 관리제, 계란에 대해서는 난각에 여러 가지 표시를 찍는다든지 해서 있긴 한데 완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장 단계부터 이력 추적 관리제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난각에 있는 것만 해도 농장까지는 찾아갈 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보완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리 실태, 민간 위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건지 이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 위반하는 것에 대한 처벌 문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산란계 사육 방식 개편하는 문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이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로 가야 될 건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약처와 저희들 업무 협조의 문제는 이번 사태를 처리하면서 언론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식약처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처음 발생했을 때도 저도 식약처장님하고 바로 통화도 했고, 저희들 TF팀에도 식약처가 들어와 있고, 또 브리핑을 할 때도 공동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공조해서 하고 있는데, 또 언론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예. 8월 10일 날 식약처장이 국내산 달걀 안심을 좋다 이렇게 오락가락 한 거예요. 맞지? 예, 제 말씀은 이번 사태가 이제 8월 14일 발생한 이후에 저희들하고 식약처하고 업무 협조는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태웅 의원님께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권 의원입니다. 이게 문제를 보면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지금 살충제 문제도 그렇죠. 병해충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생각에. 진드기 같은 문제. 네, AI든 이거든 저거든.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고 이 대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투명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완을 좀 해서 앞으로 단중장기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라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체계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행 샘플 방식 검사를 최소 연 1회 이상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닭이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오리 같은 경우가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 있는데, 그래서 이 닭이나 계란이나 이 오리 이런 부분들도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좀 적용하는 그런 방안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민간 위탁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제 또 인증 관리 실태 이 부분 재점검을 해서 좀 친환경 그 요건을 준수하는지 아닌지 상시 점검 좀 체계 좀 시스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좀 지원금도 해소하고 재인증 요건을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영구 퇴출하는 그 금지시키는 이런 부분들 처벌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위탁 인증기관이 부실 인증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정지라든가 시정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삼진아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국민들의 그런 먹거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한종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밀집화된 이 산란계 사육 방식 근본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또 뭐 축산국장에 나와서 뭐 한계가 있고 뭐 좀 시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그러던데 지금 매일 지금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또 나름대로 지난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면은 이걸 제대로 좀 추진하는데 해야지. 저는 뭐 몰랐지만 김한종 의원님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말이야 내년 예산 2억밖에 안 들이면서 무슨 좀 기다려달라 체계적으로 한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계란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 그 다음에 유통소비 단계는 식약처인데 이게 이렇게 이완화되어 있는데 이 정책 기능을 합치든가 아니면은 차관님, 예, 장관께 저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고 2년씩, 1년 6개월씩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 체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오면 AI 터지면 AI 1년 쫓아다니고 구제역 터지면 구제역 1년 쫓아다니고 그러면 바뀌고 그런데 그 안에서 국민들과 농가들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저는 당국의 가장 중요한 의지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국을 신설했으면 방역국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5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는 담당국장을 만들어서 그 국장이 책임지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P센터 지금 이렇게 검사를 어떻게 하죠? 농가별로 합니까? 관련되어진 검사들을 일반적으로 농가가 관련 이런 검사를 합니까? 시행을 실제? 어떤 검사 말씀입니까? 뭐 계란에 대한 뭐 약물 검사라든가 안에 있는 잔류량 검사라든가 제가 그것까지는 농가에서 하지 않죠? 네. 기관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저는 의무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라 시스템 안에서 이게 관리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GP센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모든 벼라는 GP센터를 통해서 유통되어져야 돼요. GP센터 안에서 무작위적으로 추출해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이 벼란을 출하할 때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거래 시스템이 농가가 유통인과 직접 거래하고 상인과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지금이라도 저는 유통되어지는 달걀에 출하하는 출하자에게 의무를 저는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뭐 몇 달에 한 번이든 몇 개달 하나씩을 샘플링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결란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GP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요. AI 대책의 일환으로 그 GP센터 문제가 되는 거죠. 진드기 같은 경우는 이 사육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AI도 사실은 사육 환경 때문이고요. 구제역도 사육 환경 때문이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살충제도 사실은 사육 환경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KG를 통한 밀식 사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축산산업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동의하죠? 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별로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사건만 터지면 우리 방역당국은 매일 쫓아만 다녀요. AI 터지면 AI 쫓아다니고 구제역 터지면 구제역 쫓아다니고 지금 살충제 문제가 되니까 이 살충제 문제 가지고 뛰어다녀요. 장기적 비전을 전혀 만들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께서는. 케이지 문제도 그렇고 밀집 사육 개선하는 문제도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체적인 그 개별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 방역 당국이 쫓아만 다녀야 되냐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역국 신설할 겁니까? 됐습니다. 이미. 신설되었습니까? 예. 방역국장 임명됐습니까? 지금 임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내부에서 임명되어집니까? 그건 아직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예, 절차 과정에서 예. 내부 승진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처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뭐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 담당 국장님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됐죠? 5개월 돼갑니다. 몇 개월 있으면 떠날 거예요? 2년 공모직입니다. 공모직이기 때문에 2년이 이 계약 기간입니다. 2년요? 2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실은. 저는 이번 방역국장을 5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는 전권을 부여하는 그런 임기 보장형 전문직을 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관련 업무를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야 이게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